6월 16일 일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예,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잊으시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을 할 때만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되니까 내일 종목들, 미션 종목들 좀 보고요. 금요일날 나왔던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번 주에 나왔던 기세주 섹터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된 금주의 기세주 섹터. 이게 저번 주 금요일날 나갔던 종목이죠. 필옵틱스, 제노레이, 코리아 스키트, P&E 솔루션, CIS. 월요일날 시가 기준으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켜보자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필옵틱스 봅시다. 월요일 날이 이날인가요? 목, 금, 토. 여기가 월요일이군요. 그리고 월요일 시가 마이너스 1.19%. 12,450원에 했을 때 현재 보유를 했다면 수익률은 7.6% 정도 나와 있군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살아 있고 진행 중이죠.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될 만한 상황 같습니다. 다음은 제노레이. 목, 금. 여기가 월요일 시가가 플러스 0.1%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요일 날 지금 현재 6.5% 정도 수익률이군요. 이 정도에서 팔았으면 10% 이상은 나왔겠네요. 보유를 하고 있다면 6% 정도 수익금. 그 다음 코리아 스키트. 금, 월요일날 플러스 0.4% 12,350원의 시가에 진입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 4.8% 수익금. P&E 솔루션. 금, 이날이 월요일날 보합에 출발이 됐군요. 시가 14,100원 보유를 했다면 현재 16,050원 13.8% 수익금. 다음은 CIS. 여기가 월요일이네요. 요금 시가 플러스 1.2% 출발했군요. 3,320원 시가에 진입을 했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40.3% 수익금. 일주일 동안에 40%면 상당한 수익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는 보면 CIS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7%, 6%, 4%, 13.8%면 금주의 기세주는 다들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했던 기세주들 중에서도 좋은 모습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들 잘 운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HFR은 얼마 전에 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금요일 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금요일 날은 기생충 관련주와 윤총량 관련주가 모습이 안 좋을 때를 대비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에 대비하는 섹터를 한 두 개의 정도 섹터를 꾸몄고 그리고 이슈가 있는 하나금융 스펙도 자세히 보라 이렇게 보았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 경우 수로 생각했죠. 바른손이 점상을 계속 유지를 했을 경우에 공략 방법, 바른손이 무너졌을 때의 공략 방법. 두 번째로는 바른손이 점상은 유지를 해주되 점상 유지 후 풀어졌을 때의 어떤 방법.
그래서 기생충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넘어갔고, 모습이 안 좋다고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과연 이를 대체할 종목으로는 전일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섹터를 하나 꾸며보았고, 그리고 시간에서 강한 종목들을 하나 뽑아보았고, 자, 하나금융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다시 대비 종목으로 뽑았죠. 결론적으로 일단 시장을 둘러보면 금요일날 시간 상한가를 간 종목은 우리가 뽑아놓았던 종목군 중에서 두 종목 정도가 상위에 랭키가 돼 있죠. 첫째로는 금일 시간의 섹터에서 CJ시푸드가 일단 제일 먼저 상한가를 연출해 줬죠. 상한가를 연출. 시간의 섹터에서 하나가 반응이 나와줬고, 두 번째로 2등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금융이죠. 그래서 하나금융까지 상한가에 갔고, 전일시장 강세주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은 그나마 이노 정도,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것도 뭐 저희들이 거래는 했습니다만은 모습은 나쁘지가 않았죠. 결론적으로 보면 기생충 섹터의 흐름을 잘 유출을 하면서 그 흐름의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상황을 맞춰 나갈 것인가, 새로운 종목에 새로운 주자들의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 기생충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이 필요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생충 섹터가 전일 시장에 강력하게 점상을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 그 다음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습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전날 이 점상을 유지한 날에 거래량이 얼마가 일어났고 상한가 잔량이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를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 아래서 준비가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을 놓고 우리가 시장을 마주했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아마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금요일날 좀 많이 혼조스러웠죠. 바른손이 모습이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하면서 점상을 유지했다가 30분 단일가로 되니까 그때마다 시장이 요동을 쳤죠. 붙어야 될 것인지 떨어져야 될 것인지. 그래서 계속 바른손에 목을 매달은 사람이 있었다면 재미가 없었겠죠. 재미가 없을 것이고, 빠르게 뭐 하나금융을 공략을 했다든지 아니면 CJ 쪽으로 달라붙어 버렸다든지 했으면 그날 매매는 아주 깔끔하고 마무리가 참 좋았을 텐데, 바른손에 계속 달라붙었다면 바른손이 점상에서 다시 상한가에 30분마다 들어가고 이럴 때 뭐 Q캐피탈이나 블러슨 같은 거 거래를 했으면 당일 수익은 뭐 한 10% 정도 먹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매일 시달리다가 끝났겠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이런 게 어쩌면 더 간결한 매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그랬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천일의 시간에 천일의 점상을 간 종목이 대장주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강하지를 못하면 사실은 그것은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난 건데, 이 나머지 태화에 살아나려면 이놈이 굳건하게 강하게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유지를 해 줬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까지에는 이날에 점상을 유지를 해 주기까지에는 이날 모습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이날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날 모습이 아주 강했다면 저도 주저없이 이 기생주 섹터 쪽으로 전면적으로 다 추종주 매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날짜, 점상을 유지한 날짜에 거래량도 많고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았다는 점이 변수였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크게 기대를 사실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이란 그 주축 개념을 과연 얘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한 주 내내 상승을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과연 금요일은 이 날짜의 매도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람은 마음이 안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갈 줄 알고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또 뭐 챙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욕심이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그걸 안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갈등이 시장에서는 혼조스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생충 쪽을 본 것보다는 다른 쪽을 잘 공략을 한 것이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 없이 매매를 잘 마무리 짓고 다음 거래일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때문에 좋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짝짓기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한 10% 정도 먹고 그날로 마무리 지고 오히려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매매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느 경우의 수를 짜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매일 매매하는 거 상한문이 매매하는 것은 그 트레이딩 히스토리 보시면 동영상 밑에 보면 저희들 매일 올리니까 그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매일 올리니까 보시면 여러분이 한 매매하고 또 상한문은 오늘 뭘 매매를 했는가 보시면 조금 도움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뭐 덕성우도 저희들은 수익을 잘 챙기고 나왔고 바른순도 뭐 하루 이틀만 66%, 덕성 30%, 이노인스트로도 당일날 잘 들어갔죠. 우리가 여기 근처에 들어서 뭐 아주 꼬리까지는 완전히 안 먹었습니다만은 20%좀 넘게 수익이 나왔지만 이제 17%에 마무리를 지었죠. 그럼 뭐 잘 된 거죠. 이놈 어차피 크게 갈 놈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하나금융이 좋았죠. 사실 하나금융은 저희들이 이 시가 일단 1차로 도전을 했는데 모습이 호가름이 안 좋아서 빨리 매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대 약절 신호를 보냈는데 뭐 2% 손실을 약절하신 분도 있고 뭐 3%대 뭐 약절하신 분도 있겠죠. 일단 빨리 잘라버렸죠. 잘라버리니까 마이너스 8%대까지 밀렸다가 뒤에 반등을 주는데 다른 건 이제 거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놈이 이제 올라갔다가 10몇 %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는 이 시점 여기가 올라가 있을 때 제가 미리 신호를 드렸거든요. 이놈 이 정도 가 있을 때 제가 2%대 신호를 드렸을 겁니다. 2,500원. 여기다가 2%대 딱 매수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체결이 정확히 됐죠. 그래서 이것은 급등주는 사실 초보분들이 진입하기 어렵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받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한가까지 간 것은 27% 수익을 안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그날 매매는 뭐 마이너스 8%대 이런 데 들어갔으면 더 좋겠죠. 꼬리 부분 이 끝에. 하지만은 또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이놈은 이 날짜에 상한가를 연출해 주지 못하면 이놈은 끝이거든요. 그냥 뭐 양봉만 이렇게 올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한가를 쳐줘야 돼요. 이런 놈은. 이런 스타일은. 상한가를 못 쳐주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간 것은 상당히 좋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금요일 날 매매는 나름대로 뭐 마무리가 잘 되었다, 잘 됐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는 어떻게 하시는지 뭐 댓글로 달아주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다들 뭐 댓글을 잘 안 다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내일 미션 종목들 공부 또 합시다. 포지션 체크 합시다. 내일이 며칠이죠? 2월 17일. 무슨 요일이죠? 자, 2월 17일 월요일. 17일 이제 중순을 넘어갔다. 월요일 시장이 혼조하다. 월요일은 당장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흐름을 잡기 전까지는 조심을 하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그 한 주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미리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주말에는 할 게 많습니다.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분석해서 거기서 이슈 키워드 중에서 종목을 도출을 시키고, 그래서 그 종목 도출된 종목에서 연계된 관련주를 도출을 시키고 관종을 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걸 꾸준히 하라고 했습니다. 깨름 피시는 분들은 항상 깨름 핀 만큼 실력은 늘지가 않지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뭐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19일 날 KR모터스 변경 상장이 있고, 20일 날 서남 신규 상장이 있고, 지금 눈에 표시가 나는 것은 그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19일 날 KR모터스 변경 상장. 아마 이 KR모터스가 아마 그날 액분일 겁니다. 자본 감소. 그다음에 20일 날 서남 변경 상장, 신규 상장. 아마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 두 개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놓습니다. 스케줄 트레이딩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것이 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는 이익이니까요. 물론 그게 다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자, 그 전에 주말에 나온 이슈는 제가 예전에는 매 주말마다 주말에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종목을 도출시키고, 그 종목을 도출시킨 것을 연계를 시킨 종목을 살을 붙이고 뼈와 살을 붙이는 연습을 작년 1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좀 다들 하실 줄 알 거라고 보고. 자, 월요일날 미션 종목은 기술주 섹터와 기세주 섹터 두 개로 꾸며보죠. 일단 기술주 섹터에는 바른손, 덕성우는 계속 봐줘야 됩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바른손, 덕성우. 단지 바른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월요일날에도 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종가의 흐름을 보고 종가 베팅에 한번 승부를 걸 수가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30분 단일가 매매라도 나는 해볼만 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점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죠. 덕성우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 신풍제약우, 모바일 어플. 모바일 어플 라이언스입니까? 이름이 좀 긴데 일단 모바일 어플로 이렇게 합시다. 일단 기술주는 이 네 가지 종목을 보고요. 추종주 섹터 한번 봅시다. 추종주 섹터는 전일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 중에 그나마 팀을 이루는, 테마를 이루는 종목은 DPC 하나밖에 없는데요. 단점은 DPC가 가장 시간이 늦게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가장 늦게 들어갔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단점인데 전체적인 상한가 모습을 볼 때 그나마 팀을 이루고 좀 사람들한테 힘을 낼 수 있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일단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DPC가 조금 기대감이 크지요. 그래서 DPC를 보고 추종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래서 DPC와 연결을 해서 DPC가 모습이 안 좋으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LB세미콘 같이 봅니다. 키스트 이 두 종목만 보죠. 보고 추종 매매는 매매가 참 수월한 반면에,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뭔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면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뭔가 앞에 선발 주자가 갈 거라는 확신이 보인다면 정말 뒤에 동생을 데리고 가면 참 매매가 쉽지 않겠나라는 것이 지금 이 추종주 섹터죠. 그래서 참 이 의지할 데가 없고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정시란 말입니다. 금방 좋았다고도 금방 꼬꾸라지고 그런데 뭐 어느 놈 믿을 놈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 아주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뭔가 하나를 보면서 그 놈을 기준점을 준다는 것. 기준점을 주는 종목이 있다는 것은 매매가 참 편거든요. 그 놈이 가면 이 놈은 가게 돼 있거든. 그럼 그 놈은 가나 안 가나 보면 뭐 수월거든요. 그런 거는 뭐 보조 지표도 필요 없고 뭐 거래량이님이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고점 저점도 필요 없단 말이죠. 예. 오로지 이놈이 엉덩이를 들고 뛰느냐 마느냐 그것만 보면 되니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수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가 종목 중에서 금요일날 상가 종목 중에서 그나마 팀을 이루고 있는 얘들이니까 한번 DPC의 흐름을 보고 흐름이 나쁘지 않다면 LB나 키스들을 한번 끌고 가보자. 왜? 일단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바른손 기생충과 그리고 윤 총장 관련주가 일단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5G 관련주, 폴더블폰 관련주, 그리고 뭐 정치 테마들 중에 뭐 관련주 조금 하고, 그리고 숨 죽이고 있는 배름 중에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뭐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DPC 쪽은 한 축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손이나 덕성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추종을 해보자. 단 이것을 할 때는 DPC를 바라보면서 LB와 키스를 거래를 하는 건 좋은데 1차적으로는 DPC를 본다고 하지만은 큰 관점으로서는 바른손과 덕성우를 봐줘야 됩니다. 제 말 뜻이 이해가 됩니까? 얘네들이 강하게 살아나면 이것들은 죽습니다. 그 점만 잘 기억을 하시고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은 바른손과 덕성우는 얘네들의 흐름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손과 덕성우와 살면은 DPC는 죽는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주 봅시다. 기세주 봅시다. 기세주 섹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만 기세주 섹터는 급등주를 하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구역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상한가 매매 하시는 분들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시장에는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종가 베팅, 무슨 5분분 베팅, 15분분 베팅, 30분 또 오만 각가지 그런 게 다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우량주 섹터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섹터, 이 두 가지 섹터가 시장의 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발생돼 나오는 거죠. 크게 보면 그런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단 말입니다. 생각할 거 없고. 그래서 기세주 섹터를 왜 자꾸 해야 하느냐 하면 기세주 섹터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자꾸 눈을 키워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한가 매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방면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짧게 거의 단타성 매매, 또 하나는 큰 숲을 그리면서 크게 갈 줄 아는 눈을 기르는 능력을 하는데,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이 기세주 섹터 같은 걸 많이 공부를 하면 전체적인 시장을 볼 줄 아는, 차트를 볼 줄 아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주 섹터는 약간 중기 스윙으로 끌고 가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깨름피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이니까 금주의 기세주 섹터라고 해봅시다. 또 이번 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HFR의 모습이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이미 어젠가 그젠가 목요일인가 이미 진행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막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봅시다. 알테오전도 모습이 좋죠. 일단은 KH 바텍 한번 봅시다. 한창제지, MC넥스, 서울반도체. 솔리드도 괜찮고 알테오전도 괜찮습니다만 한, 둘, 셋, 네 개 하나 더 하지요. ITM 반도체. 뭐 이 정도만 합시다. KH바텍 한번 봅시다. 줄여보겠습니다. 모습이 좋죠. 지금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 뭐 기관들은 이틀 동안 뭐 20만 주씩, 10만 주씩, 외국인도 38만 주, 15만 주씩 이틀 동안 담고는 있네요. 저들도 담고 있는데 뭐 외롭지는 않겠군요. 다음에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한창제지가 이제 이런 종목은 좀 한창제지 같은 건 어떤가요? 심한 종목인데 꼬리가 아래 위로 많이 달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 철저하게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간에서 1.4% 올라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 같지 않은데 차트를 주로 보면 역시 작년에 고점을 탁 뛰어넘는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래서 약간 잡주 형식이지만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어차피 뭐 예전부터 정치 관련주로도 또 돼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분할로 반드시 3회 정도 하시고 손절포 5%는 꼭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MC넥스, 뭐 MC넥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종목이란 걸 잘 아시니까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올려준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 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거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53만 주 정도. 기관들은 별로 안 샀네요. 외국인들이 53만 주도 샀는데 보죠.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얘네들은 어차피 렌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종목이니까. 서울반도체 한번 봅시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2019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25,000원까지 올라 있는 종목이 많이 1년 내내 꺼져 내려왔군요. 이 종목은 좀 반응을 보이는 종목이니까 양봉 두 개를 띄워주고 있고 기관들은 이틀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모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좀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네요. 100만 주 가까이 집어넣고 120만 주 되겠네요. 기관들은 한 50만 주 좀 잡아 있네요. 이 정도도 좀 잘 봐주시고 ITM 반도체 무거운 종목이죠. 64,500원 64,500원 무거운 종목입니다만은 제가 아마 이거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우리 ITM 반도체를 그날 제가 이 날짜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한번 봅시다. 2월 12일 월요일 날 이 날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아마 보유로 하고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보유로 하고 있지 않다면 뭐 내일부터 새롭게 다시 보면 되겠죠. 잠깐 씌워주고 있는데 줄여볼까요? 많이 오른 종목이죠. 이 종목은 뭐 올라가면 조금씩 분할로 좀 보유를 해서 한번 보죠. 이 날짜에 아마 내가 말씀드린 그 다음날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봅시다. 자 그러면 뭐 금주 기세주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한번 어떻게 되는가 공부 삼아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기세주 아까 CIS 이런 것은 기세주는 뭐 승부를 걸 때는 한번 끌어야 되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해보시고, HFR 같은 것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배에 힘 딱 주고 뭐 먹기 아니면 죽이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긴 좋겠죠. 근데 금액을 많이 넣으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목당 한 2억씩 뭐 5억씩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너무 크게 보려고 하지 말고요. 뭐 한 2천이나 뭐 돈 1,000만 원 넣고 그런 분들이야 수익 없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도 CIS 것도 말 돈 1,000만 원 넣었다 해도 40% 수익이니까 일주일 만에 400만 원 벌었네요. 2천만 원 넣었으면 2, 4, 8, 800만 원 벌었네요. 뭐 그 정도는 다들 하겠죠. 자, 이제 2월 17일 월요일 날 매매가 시작이 되면 이제 이번 주는 20일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매매는 항시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기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트레이닝 개념을 어떻게 잡고 시장에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매매가 틀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트레이딩 개념을 정확히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일은 일단 뭐 세 가지 형태의 섹터를 가지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기세주 섹터로 해도 꼭 뭐 끌고 가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데 뭐 그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는 5% 목표다, 10% 목표다, 8% 목표다. 나면 그냥 챙기면 돼요. 뭐 한다고 뭐 어디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매매를 흉내 내지 마십시오. 장투하는 사람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되면 탁 챙겨 먹고 도망 나오고 그러기 낫지 장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내지 마십시오. 자,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시장이 혼주스러울 겁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월요일에 반영이 될 텐데 욕심을 내지 말고 내일은 수익 매매를 강하게 도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흐름을 충분히 보고 확인을 하고 충분히 저거는 내가 진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 종목만 한 종목이나 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승부 보고 마무리 짓고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기생충이 또 살아나서 난리를 치든가, 뭐 윤 총장이 또 살아나서 또 난리를 치는가, 다 죽는가, 느닷없이 폐렴우가 뭐 아니 저거 하기 적어야 되겠네. 어디 갔나? 신풍제야구 이거 같이 적어 놓읍시다. 신풍제야구는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했죠. 겨우 이제 뭐 한상 정도 올랐는 거 좀 되는데 내일은 기술적으로 한 번은 봐줄 자리니까 이런 건 1도주 형태로 합니다. 1도주는 시가가 보합근지에서 잡히고 진입을 했을 때 바로 가주지 않고 바로 밀리면은 바로 잘라줘야 되는 종목 한 3% 정도나 이 정도만 잡아도 된다. 스탑 잡아놓고 승부르고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직까지는 배런갈림주는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퇴원을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지금 대륙간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뭐 어찌 될지는 모르죠. 아프리카도 퍼지고 유럽도 퍼지고 뭐 일본은 난리더구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봅시다. 아까 또 무슨 말 하다가 내가 신풍제약을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내일 월요일이니까 매매 조심하고 분명히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에 참여를 할 것 꼭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것은 꼭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좀 알아서 하십시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건 해야 되지요. 안 그러면 제가 막 그냥 한 10분짜리로 할 겁니다. 1시간짜리 안 하고. 자, 농담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같이 또 시장에서 서로 얼굴은 안 보이지만 같이 매매를 같은 공간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내일 화이팅 합니다. 자, 한 주간 모두들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